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민법을 현대화하고 많은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 체류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또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나 농업 근로자 등에게 즉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에 대한 규정을 일부 제거해 발급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며 각종 취업 비자의 쿼터도 확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화당 의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정상 절차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60표를 얻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측이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 사용을 고려 중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그해 태어난 신생아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수치가 기대 수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도 수치보다 1년 감소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17일 공개한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국 전체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77.8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기대 수명 추정치는 CDC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정 사망자 데이터를 이용해 내놓은 첫 번째 통계입니다. 다만 CDC 측은 이번 수치가 1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것이며 2020년 전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대 수명치 감소에 중대한 요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약물 오남용과 심장질환 사망 요인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한 번에 1년 줄어든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기대 수명의 감소와 함께 인종, 민족성에 따라 기대 수명의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소수 인종의 기대 수명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백인은 0.8년 감소한 데 그친 반면 중남미계는 1.9년, 흑인의 경우 2.7년이 한꺼번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소수 인종이 더 큰 영향을 받은 이유는 저금리 일자리나 필수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서라는 분석입니다. 디켓 카운티 보건당국은 도라빌 H마트 앞에 마련된 백신 접종소를 폐쇄하고 마르타 도라빌 전철역에 새로운 접종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디캡 카운티 보건위원회는 내일인 19일부터 브랜드마트 USA 주차장에 위치했던 백신 접종소를 폐쇄하고 도라벨 말타 전철역에 새로운 접종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이나 그 이후로 브랜드마트 접종소에 예약이 되어 있던 주민들은 도라벨 말타 전철역을 방문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해서 전철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말타 전철을 통해 접종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됩니다. 디캡 보건당국은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 인디언 크릭 말타 전철역에도 백신 접종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주의회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 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위원회는 HB 247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반자의 경우 차량용 마운트 또는 핸즈프리 기기를 구입했다는 진술서를 판사에게 제시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을 면제해 주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판사의 재량으로 벌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HB 247 법안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즉,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첫 번째 단속되면 범칙금 $50가 부과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협회는 2021 NBA 올스타 경기를 3월 7일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카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이 농구 팬들에게 경기 관람을 위해 애틀란타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이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은 평소 같으면 NBA 올스타 경기 개최를 감사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동인구 증가를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애틀란타의 시에 위치한 클럽이나 바 등에서도 NBA 올스타 경기 관람 이벤트 행사를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NBA 측은 올스타 참가 선수들은 경기가 없는 경우 숙소인 호텔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849만 6,996명, 누적 사망자는 50만 3,97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1,93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54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9만 8,785명, 누적 사망자는 14,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28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12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7만 7,947명, 신규 1,40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8,643명, 누적 사망자는 842명입니다.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8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2,459명, 누적 사망자는 1,00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125명, 누적 사망자는 794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163명 늘었고 사망자는 3명 줄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주 하원이 유급 육아휴직 법안 HB146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3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이나 입양 또는 수양의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그 콜린스 전 연방하원 의원은 2022년에 주지사 혹은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선거는 2022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라파엘 워너 의원이 차지한 상원 의석에 대한 선거도 2022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콜린스 전 의원은 2020년 대선에서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 라파엘 워너과 켈리 레플러에 밀리는 3위를 기록하고 낙선했던 바 있습니다. FBI와 검찰 당국이 뉴욕 장기요양시설 입주자 사망 대거 누락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뉴욕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요양원 사망자가 최대 50%가량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정보를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다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대정전 사태가 수일 넘게 진행되며 사태의 원인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텍사스 주민이 정전으로 인해 혹한의 추위 속에서 난방 없이 떨고 있습니다. 혹한으로 인해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혹한으로 수많은 발전소가 작동을 멈추며 대정전으로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등의 보수 진영에서는 풍력,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전력 손실의 대부분은 화석연료 발전기의 작동 실패 탓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텍사스주의 일부 풍력 발전기가 얼면서 멈춘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가 겨울철 전기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